다시 빼쪽한 헬멧 쓰고 모태솔로? 안녕하세요, 라이트TV 이상재입니다. 이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조금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그 채널에 오토바이나 뭐 자동차, 기타 탈 것들 영상이 쭉 올라오는데 안타깝게도 자전거 관련 영상은 좀 부실했어서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 우리 좀 자전거 영상이 좀 빈약한 게 아니냐라고 좀 원망을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전거 영상도 좀 하나씩 좀 차근차근 좀 이제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 고민을 좀 하다가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네, 맞아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 뭐 정말 많은 자전거 영상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영상이라보다는 흥미 위주의 영상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지속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초보자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냐. 뭐 책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요즘은 유튜브 채널이 그렇죠. 대세기 때문에 영상 자료가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자전거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알거나 전문가 수준의 매니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시시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의 장르와 그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 머리에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그렇죠. 뭐 자전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그 세발 자전거 있고 뭐 나중에 점점 커서 두발 자전거 타고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전거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뭐 로드, 뭐 지금 생각하는 MTB, 뭐 예전에 뭐 어렸을 때 탔던 뭐 BMX, 뭐 그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좀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자전거들이 큰 맥락만 좀 우리가 좀 짚어드리는 그 장르의 특성은 또 뭐가 있고 세부 카테고리에는 또 어떤 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거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뭐 자전거 개론 정도라고 해두죠. 자전거 개론. 그렇죠.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자전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로드바이크. 어떻게 보면 규모가 가장 커요. 타는 사람도 가장 많고 시장의 규모도 가장 커서 그리고 뭐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들도 제일 많이 지금 모델을 내놓고 있는 그런 장르죠. 맞아요. 네. 일단 로드바이크의 뭐 목적, 특징을 보면은 오로지 빠르게, 그렇죠. 남들보다 빠르게, 그쵸. 더 빠르게, 그쵸. 편안한 뭐 승차감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로드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그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차 쪽에서 하차감 얘기하는데 이 하차감이 자전거 쪽에서도 존재합니다. 빠르게 이꼬르 또 가볍게입니다. 가볍게는 또 이 빠르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뭐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영향을 덜 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되게 이쁘게 생긴 에어로다이나믹 공기의 영향력을 좀 덜 받게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뚜르드 프랑스 자전거를 잘 안 타시는 분도 그 자전거 막 파리 개선문에서 막 달리는 선수를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그 뚜르드 프랑스나 뭐 지로 이탈리아 포장된 언덕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런 선수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기가 로드바이크 경기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내리막에서 시속 한 100km 속도로 굉장히 빨리 내려가기도 하고. 편하게 달리기 위한 자전거는 또 있습니다. 되게 종류도 많고 다양하게 있는데 얘는 오로지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오로지 속도 경쟁, 빠르게 더 쉽고 빠르게 멀리 갈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이라서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그런 많은 대회들 그 중에서 이제 로드를 기반으로 한 그런 대회들은 목적이 하나예요. 가장 빠른 사람을 뽑는 거죠. 누가 더 빨리 타느냐, 정해진 구간을 누가 더 빨리 완주를 하느냐, 뭐 그걸 뽑는 게 그냥 목적이고 뭐 거기서 가장 포디움에 올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빠른 겁니다. 네, 맞아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로드바이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좀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 굉장히 날렵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타임 트라이얼 자전거가 있는데 이거는 실내에서나 혹은 이제 천인 3종에서 주로 평지 위주로 달려요. 근데 이런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 자전거하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로드바이크하고 좀 달라요. 오로지 그냥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헬멧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자전거 모양도 핸들바도 납작하게 생겨서 좀 다르고 이게 브레이크 레버 위치도 다르고 타는 자세도 달라요. 일반 로드바이크는 그 해외 영상 같은 데서 이렇게 선수들
빼쪽한 헬멧 쓰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달리는 거 있어요. 찾아보면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공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로 하는 뭐 F1 경기? 예, 그리고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전거 픽시. 빅시. 픽시 바이크는 원래 사실 공조 주행용 자전거가 아니에요. 그 벨로드롬이라고 하잖아요. 원형 경기장. 그래서 이 실내에서 달리는 자전거, 벨로드롬에서 달리는 자전거는 이 브레이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경기장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픽시는 그 특유의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 스키딩이라고 해서 페달을 계속 젓지 않으면 뒷바퀴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스키딩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하는데 이게 공도에서는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뒷바퀴가 미끄러지지 하면 다른 차들이나 뭐 다른 오토바이 이런 사람들이 벌써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공도를 타는 거에 대해서 픽시 에어 하시는 분들은 꼭 괜찮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 타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픽시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면 살짝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또 그 문화 안에서는 약간 브레이크를 달고 타는 게 좀 뭐라고 그러지? 뭐 멋이 좀 간지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들만의 또 문화에서 또 인정받고 뭐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픽시도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로드의 그냥 일부 하위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리미엄 러쉬라든지 네네네. 퀵실버, 캡 베이컨 나온 영화들 스키링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열정이나 뭐 그런 거랑 좀 이제 그 픽시의 그 문화가 이렇게 좀 맞닥뜨 이게 좀 잘 맞아서 이게 좀 약간 한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MTB, 마운틴 바이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전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전에 이 MTB가 우리나라의 자전거 시장을 천하통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왈바라고 온라인을 주름잡던 자전거 커뮤니티였었던 시절에 그때는 다 MTB를 탔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산에서 타기 위해서 만든 자전거죠. 멀쩡한 길 놔두고 산에서 자전거 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좋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받고 또 대회도 많이 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또 인정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로드바이크랑 그냥 대척점에 있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로드가 타이어, 얄쌍한 타이어에 빨리 달리기 위한 자전거라면 이거는 그냥 울퉁불퉁한 타이어에 내리막 막 미친 듯이 막 쿠당탕탕 하고 내려가도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거의 모든 자전거에서 이제는 디스크 브레이크하고 이제 충격 흡수를 위한 서스펜션 포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거친 환경을 타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드테일 앞 서스펜션 포크 하나가 달려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네. 딱딱한 꼬리라고 해서 하드테일 바이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MTB라고 뭐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구조고요. MTB라고 얘기하면 이거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이제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가면은 뭐 올마운틴 바이크, 엔듀로, 뭐 다운힐, 다운힐도 뭐, 있고 뭐 종류가 정말 많은데 몇 년 전에 되게 유행처럼 했었던 뭐 펫바이크 뭐 그런 것들도 그냥 큰 장르로 보면 펫바이크 아시죠? 막 타이어 두꺼운 거 MT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걸 타고 남극, 북극 점을 찍고 오는 분도 계시고 네네네. 또 그걸 이제 투어링 바이크 개조를 해서 한국에서는 좀 드물겠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 뭐 호주 같은 데서는 그걸 타고 대륙 횡단을 여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뒤에 트레일러 달고 이 자전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2주, 3주씩 혹은 몇 개월씩 투어링을 하는 그런 용도로 써요. 포장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고 비포장도로, 그렇죠. 뭐 산, 뭐 협곡, 사막, 그렇죠. 평야 뭐 이런 데를 달리는 그런 변형된 타입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는 힘들죠. 이 산악 자전거하고 이 로드 바이크가 약간 대척점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유저들 사이에서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장난 삼아서 커뮤니티끼리 서로 싸우는 게 있어요. 로드 바이크 타는 라이더들 대상으로 해서 야 니네는 이렇게 그 스판덱스 쫄쫄 입고 다니고 그렇죠. 그 이제 복장도 완전 다르거든요. MTB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좀 박스형 로드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쫄쫄이, 저지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입고서 타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가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MTB 같은 경우는 또 목적이 다르니까. 보호대도 해야 되니까 쫄쫄이보다는 좀 루즈핏이라고 하죠. 네네네. 이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셔츠 같은 거에다가 문화도 완전 달라요. 뭐 옷이나 그런 뭐 장비, 뭐 그런 부가적인 그런 서드파티군 제품들 보면 선호하는 것 자체가 달라서. 로드바이크는 좀 약간 도회적인 분위기, 뭐 세련된 도시남 뭐 이런 분위기지만 MTB 타시는 분들은 그냥 뭐 와일드하죠. 그냥 대충 하고 남성미 뿜뿜. 약간 그렇죠.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장르 중에 하나, 네. 이 전기 자전거. 네네네. 사실 이걸 나누면서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기 자전거라는 걸 별도의 장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전기 자전거 장치를 뭐 모터나 이런 걸 갖다가 일반 자전거에 연결해서 쓰는 그런 킷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몇 년 전에 찍었으면 이 전기 자전거가 지금 세 번째의 소개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저 뒤에 소개가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전기 자전거는 살짝 반칙? 2단아? 전기의 힘을 빌려서 그거는 뭐하러 타냐? 그냥 오토바이랑 뭐가 다르냐? 이동거라 타려면 더 좋은 뭐 오토바이도 있고 뭐 차도 있는데 굳이 전기 자전거를 탈 이유가 뭐냐라고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저도 부끄럽지만 전기 자전거 타면 그게 운동 되겠어요. 막 얘기했는데 실제 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자전거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페달을 구르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전기 자전거가 운동이 되나요? 네. 진짜 운동이 되기는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스로틀 방식의 것들은 그냥 땡기기만 하면 그냥 쭉 가는 거고, 파스 방식도 그냥 뒤에서 그냥 누가 쭉쭉 밀어주는 느낌이 나니까 사실 이게 뭐 운동이 되기는 해요? 라고 하지만 운동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만 그 모터는 내가 페달을 굴리는 걸 도와주는 역할인 거지 네네. 전적으로 뭐 나는 하나도 안 해도 그냥 가는 거 전혀 아니에요. 페달 안 굴리면 안 올라가요. 역사와 전통을 좀 강조하던 몇몇 브랜드들은 뭐 우리는 절대 전기 자전거 같은 거 만들 생각 없고 안 내놓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서 다 준비를 또 하고 계셨었어요. 이탈리아의 그 비앙키도 네. 이 아리아라는 네. 이 바이크를 만들었는데 외형만 보면은 이 비앙키 자전거는 일반 로드 자전거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굉장히 날렵하게 잘 뽑아냈고, 몇 년만 더 지나면 아마 그 전기 자전거를 안 하는 브랜드가 진짜 거의 없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 자전거 얘기를 하면 또 그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 들어가게 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사실은 법적으로. 그래서 관련 법규가 좀 뭐 그런 것들도 좀 부실하고 늦었어요. 되게 많이 늦었고 뭐 그래서 그 법적으로 이제 스로틀 방식이 자전거 도로에 못 들어가게 되면서 파스 방식만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파스 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사실 해외 그 자전거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바이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규라든가 뭐 통과, 뭐 인증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이 좀 못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좀 더 법이 좀 바뀌어서 다양한 이바이크 시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수요는 충분히 많은 것 같고,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래도 그 모터의 힘으로 그죠. 못 가던 길을 간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해외 지금 EMTB 시장 같은 거를 보면 예전에는 그냥 힘겹게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는 그 재미였는데 올라가면서 막 쾌감을 느끼는 MTB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거의 2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EMTB 시장이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영향이 또 국내에도 또 빠르게 또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탈것 시장 자체가 전기라는 이 시대적 흐름을 빼고는 이야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생활차. 생활 자전거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 시장을 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뭐 로드가 아무리 시장이 크고 뭐 MTB에 고정 팬이 많고 뭐 그런 얘기 해도 판매 대수로만 놓고 보면 생활차가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구니나 짐바지에 달려있는 그 자전거들이 생활차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전거에 짐바지가 달려있으면은 시장을 보러 갈 때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이동을 할 때 내가 가방 같은 거를 갖다가 앞에 담거나 그렇죠. 이렇게 뒤에 묶거나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로드바이크나 MTB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뭐 가방을 메거나 아니면 또 뭐를 뭐 장착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생활차에서는 뭐 이게 그냥 다 기본적으로 다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치 아무리 이제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게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연필과 종이로 필기를 하는 그런 직관적인 면이 가장 편하고 빠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자전거 무겁고 뭐 값도 싸고. 글로벌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그 해외의 전체 이동 수단 중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시내 풍경 이렇게 사진이나 비디오를 놓고 보면요.
다 생활차 타고 다녀요. 네. 거진 다 생활차로 아줌마들 뭐 출근하고 뭐 애들 데려다 주고 뭐 아저씨들 출근하고 뭐 보면 다 생활차예요. 네. 휴잭맨도 그 호주 사람인데 거기 보면은 그 시티뱅크라고 적힌 그 바구니 달린 자전거 타고 길거리 다니는데 팟빵에 찍힌 적이 있어요. 그 시티뱅크 자전거가 뭐냐면은 그게 우리나라 따릉이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공유 자전거거든요. 네, 그런 거 타고 에밀리아넨코 효도르 선수도 그 바구니 달린 자전거에다가 타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그런 모습이 찍힌 적도 있었고. 전혀 안 어울리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걸 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생활 자전거를 좀 무시하는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게 되게 일상이고 평범한 거기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건 되게 편하고 우리나라도 따릉이가 생활차 개념으로 이렇게 공유 자전거의 개념으로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따릉이의 그런 개념으로 그냥 생활차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부담 없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뒤에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갖고 다니시는 그 짐 자전거라고 하잖아요. 큰 거. 쌀집 자전거. 아직도 나와요. 그거 삼천리에서. 아직도 나옵니다. 그거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사실. 뭐 시장 같은데 저기 동대문 시장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있어요. 뒤에 막 서스펜션을 또 개조해갖고 막 강성을 또 막 이렇게 쇠파이프나 차를 보강을 막 해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원단 같은 거 물론 싣고 다니고 하는 오토바이로도 많이 넘어가고 차로도 많이 넘어가고 했지만 아직도 자전거로 배송하시고 하시는 분들 동대문이나 뭐 그런 데 가면 흔히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자전거죠. 미니벨로. 미니벨로. 사실 이 미니벨로라는 용어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사실 이 벨로라는 게 영어가 아니에요.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이 프랑스 말로 자전거를 벨로라고 하고 그 앞에 영어의 작다라는 뜻의 미니를 합쳐서 이제 미니벨로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약간 대명사처럼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미니벨로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대명사처럼.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사실 이 스몰 휠 바이크라고 해요. 그냥 바퀴가 조그만 자전거, 20인치 정도 되는 자전거를 갖다 스몰 휠 바이크라고 하는데 이 미니벨로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이 접어지는 자전거가 많아요. 폴딩형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브롬톤. 굉장히 비싼 자전거. 그 미니벨로도 사실 시장이 커지니까 여기서 또 막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휠 사이즈가 몇 인치 이하면 미니벨로다. 약간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미니벨로를 타고 보니까 또 속도가 너무 안 나니까 휠 사이즈가 좀 더 큰 게 나오고 미니벨로인데 막 스프린터 모델도 나오고 맞아요. 아직까지도 미니벨로의 인기는 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접어지는 자전거의 제일 좋은 점은 접어지니까 대중교통 연대가 좋아요. 우리가 흔히 점프라고 하는데 브롬톤이나 뭐 그런 작게 접혀지고 휴대성이 좀 좋은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요. 돌아오는 거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면 착착착 접어가지고 택시 딱 불러가지고 트렁크에 딱 놓고 가도 되고 맞아요. 버스나 지하철 그런 연동성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타고 이제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점프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되게 강점이에요 사실은. 매니아층도 있고 시장이 계속 유효하고 건재하기 때문에 판매량도 꾸준히 좀 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아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자전거는 이번에 나올 자전거 우리 편집장님도 어렸을 때 BMX 바이크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BMX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동네가 약간 영화 E.T에 나오는 그런 동네 같았어요. E.T 보면 앞 바구니에다가 E.T 이렇게 해갖고 막 달로 가잖아 막. 우리 동네 애들이 그랬어요. 다 BMX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사람이 사기 시작하니까 그게 또래 문화처럼 해갖고 그 동네 애들이 다 같이 BMX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유년기의 그 기억 속에는 그 BMX를 타고 놀았던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BMX, 그러니까 바이스클 모토크로스인데 이 BMX 자전거는 바퀴가 조그매요. 그리고 핸들바도 높고 일반 주행용 자전거는 아닌데 이걸로 이제 묘기를 한다거나 뭐 파크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대표적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죠. BMX 레이싱. 진짜 이게 올림픽 대표 종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사실 뭐 미국에 좀 있긴 해요. 미국에서는 BMX가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타는 유저들이 꽤 되고요.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이게 사실 되게 역사와 전통이 또 이게 깊은 장르입니다. 네, 흔히 예전에 그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GT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GT. 게리 터너 그 설립자 이름 따서 GT 바이크가 있는데 이 GT 바이크가 맨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용접공 아저씨가 BMX 자전거를 만들어주는 시작을 했어요. 그 GT 자전거 역사 그 박물관을 보면
처음에 만들어진 자전거 다 BMX였어요. 그래요. MTB를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었고 용접공 자기 전공을 살려서 BMX 바이크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뭐 내노라는 선수가 됐지만 그런 선수들의 그 옛날 글 보면 다 BMX를 타고 입문을 하고 BMX로 시작한 선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자전거를 못 탈 때 이제 밸런스 바이크나 이런 걸로 자전거를 타다가 나중에 BMX로 선수로 유소년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운힐 바이크 선수가 되거나 뭐 크로스컨트리 바이크 선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전거 유저들의 그런 성장 과정에서 BMX는 누구나 쉽게 또 접하고 그걸로 입문하고 뭐 그렇게 거쳐지는 그런 과정 같은 뭐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 근데 그 묘기용으로 이렇게 좀 인식이 굳어져 버린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BMX 장르도 좀 제법 오래된 장르인데 이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멋진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계단 난간 타고 내려오거나 이렇게 막 점프해서 그 공원이나 파크 도심에서 하는 그런 프리스타일, 파크 앤 프리스타일, 스트릿 프리스타일이라고 해요. 네, 그게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고 그 플랫랜드는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춤추듯이 하는 그런 자전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앞에 패그라고 해서 앞바퀴에다가 조그맣게 발을 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달고 앞바퀴는 공중에 뜨고 뒷바퀴만 땅에 대서 이렇게 넘어질 아슬아슬한 묘기를 부리는 그 플랫랜드라는 게 있고 BMX 레이싱 장르는 이게 모굴이라고 하죠. 오르막 내리막 파도처럼 되어 있는 그런 코스를 누가 가장 빨리 도느냐 결승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되게 역동적이고 이 프랑스의 살방 안드레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 살방 안드레 선수의 자전거는 우리나라의 위네인 위아위스에서 카본으로 이 레이싱 자전거를 만들어서 널리 알려지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되게 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타 등등으로 좀 묶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텐덤 바이크, 텐덤 2인용, 바이크. 3인용 같이 타는 뭐 유원지 가면은 그죠. 놀이동산 가면은 이게 커플 자전거라고 하죠.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커플 자전거. 모태솔로? 샤랄라 하는 치마 입은 여자분들이 영상에서 많이 나오죠. 누워서 타는 리컨번드. 리컨먼트라고 이제 유저층이 되게 있기는 한데 많지 않죠. 누워서 타는 자전거. 일반인들이 보면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안 넘어지지? 조향을 어떻게 하지? 국내에도 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긴 한데 한강변에서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리컨버터 타고 지나가시면 그 존재감이 거의 일반 도로에서 슈퍼카 타는 정도의 존재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 쳐다보니까. 어반 프리라이드 스타일. 이거는 요새 좀 장르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고 국내에서는 많이 없어요. 어반 프리라이드 스타일 있고 그다음에 더트 점프, 뭐 슬로프 스타일, 그리고 포크로스. 이거는 좀 더 비슷한데 약간 좀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근데 그냥 자전거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거랑 차이가 뭐야? 이게 왜 다른 거죠? 이거는 뭐예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그 장르의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카고 바이크, 바구니가 달려있거나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 해외에는 사실 배송용이나 운송용으로 카고바이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유용하게 잘 써왔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카고바이크의 특성이 무겁고 힘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적재성이 좋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바이크로 이제 개조가 되면서 또 다시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트라이얼 바이크, 안장이 없는 자전거. 안장이 다 없는 건 아닌데 안장 있는 트라이얼 바이크도 있어요. 근데 이 안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행을 위해서 앉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라이더의 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트라이얼 자전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뉴스 같은데 가끔 해외 영상으로 했을 때 막 여기서 저희를 막 점프하고 막 통통통 튀기면서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자전거 있잖아요. 직벽이라든지 계단, 뭐 바위, 뭐 이런 걸 어떻게 올라가지 싶은 데를 막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많아요. 자전거는 외발 자전거, 유리사이클,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빈폴 브랜드에 나오는 그런 앞바퀴 큰 뭐 옛날 자전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장르 오늘 나누고 뭐 하는데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듯이 굵직굵직하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장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맛배기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보자 특집의 시작이니까 이걸 안 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숙제 같은? 그동안 좀 저희가 업로드를 게으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죄업을 받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고자 이번 거를 기획을 했으니까 오늘 콘텐츠는 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르가 많다 보니까 찍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한 장르별로 이렇게 많이 있어서 좀 우리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정신이 없고 좀 산만한데 다음에는 조금 더 안정된 분위기로 아무튼 오늘 저희 초보자 특집 자전거 장르
구분하는 거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시론 기자가 준비를 잘 해와서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밀렸던 숙제를 끝낸 기분이라서 좀 기분도 좋고요. 앞으로 저희는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영상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자전거 입문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꾸준히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다양한 정보들 또 유익한 자료들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트TV 이상재였습니다. 네, 이시론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